자, 이거 지문은요, 일반적으로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지진이 더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통념을 얘기합니다. 보통 이렇게 시작을 종종 해요. 보통 사람들은 건물 높이가 높을수록 지진에 더 약하다. 우리가 모르는 거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지금 이 글의 시작은 지진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의 진동에 어떻게 취약하느냐를 설명을 하는 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단락에서는 그 변수 중에 하나가 지진이에요. 그런데 읽어보니까 고유 진동수 또 나왔죠? 아까 우리 그 피아노 아니 음계 얘기할 때 진동 나왔죠? 또 나왔어요. 외부에서 물체에 힘을 줄 때 물체가 흔들리는 진동수를 가리키는데 외부에서 변형을 줄 때 변형에 저항하는 정도의 강성, 물체의 무게에 따라 결정이 돼요. 고유 진동수는 그렇게 결정이 된대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과정은 몰라도 돼. 고층 건물은 고유 진동수가 작아요. 저층 건물은 고유 진동수가 커요. 그런데 저층 건물의 고유 진동수는 지진파와 비슷해요. 그래서 공명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저층과 고층 중에 누가 더 위험하느냐? 지진에 관해서는 저층 건물이 피해가 더 크거나 아니면 저층 건물의 위험도가 더 큰 겁니다. 왜냐하면 고유 진동수가 지진파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고층 건물은 그게 아니래요. 그러면 지진은 끝난 거야. 그러면 고층 건물은 뭐에 약하냐?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죠? 초고층 건물의 가장 큰 적은 바람이다. 그러니까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진동에, 건물의 진동에 크게 영향을 주는 요소는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지진, 하나는 바람. 그런데 바람 같은 경우는 어디에 영향이 크대요? 초고층 건물에 영향이 크대요. 근데 그럼 니네가 초고층 건물이 뭔지 모르잖아? 설명 나오죠? 일반적으로 50층 이상 또는 높이 250m 이상의 건물을 초고층 건물로 구분한다. 그러면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선생님, 그러면 고층 건물은 어떻게 돼요? 여기 아니니까 지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고, 지금 바람은 초고층 건물을 이야기하는 거고, 만약에 한 10층 정도가 되는 그냥 높은 건물, 아니면 20층 되는 높은, 웬만하면 요새 아파트들은 20층은 쌓잖아. 그럼 이 20층이나 10층 되는 고층 건물은 어디에 취약할까요? 추론을 한번 해볼까? 어디에 취약할까요? 여기까지만 보고. 초고층은 바람에 약해. 저층은 지진에 약해. 물론 저층의 개념도 아직 안 나왔지만 뭐 5층이라고 치고요. 얘는 어디에 취약할까요? 100. 아니지. 일단 저층은 아니잖아. 그럼 지진한테는 큰 영향이 없지. 그 다음에 바람은 초고층 건물에 영향을 준대요. 그리고 거기에 50층 이상이라거나 250m 이상이라거나 예를 줬잖아. 그러면 여기까지만 보고 우리가 판단하는 건 요 정도는 여기에도 그렇게 큰 영향이 없고 바람도 큰 영향이 없나 보구나. 비교적 이거는 진동에 취약하지 않구나 라고 우리가 끌어낼 수 있다고. 왜냐? 써있잖아. 초고층 건물의 가장 큰 적은 바람이다. 선생님, 고층 건물의 적은 없잖아요. 없긴 한데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감안하면 이거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덜해요. 그러니까 얘는 지진파에도 그렇게 취약하지 않고 여기도 그렇게 취약하지 않더라 하는 걸 끌어낼 수 있다고. 그리고 이 글은요, 초고층 건물에 대한 얘기가 핵심이에요. 계속 이게 초고층 건물이야. 5층 건물 높이 지상 20m에서 초속 5m 바람이 분다면 250m에서는 초속 약 12m 바람이 분다. 어우, 굉장히 빠르죠? 진짜 빠른 거야. 1초에 12m 가요. 우사인 볼트보다 좀 빠르지? 8초. 비슷하겠네. 그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우사인 볼트가 100m 9초, 8초 중간이니까 딱 그 정도겠네. 이 정도면 일반적인 태풍 중심풍速 3분의 1에 해당한다. 엄청 세요. 위로 올라갈수록 바람은 이보다 더 빨라진다. 그러니까 고층으로 갈수록 더 빨라진대요. 바람에도 끄떡없는 건물을 짓기엔 가장 쉬운 방법은, 자 보세요. 그래서 요게 문제인데 요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튼튼하게 지으면 돼요. 그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뭐예요? 아무리 강한 철골 구조물도 어쨌든 변형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얘 같은 경우는 한계가 존재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고요. 그게 뭐냐? 그게 니네 책에 있는 A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니네 책에 있는 B예요. 내가 왜 A 사이에 이렇게 많이 띄워놨느냐? A에도요, 방식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B는 하나밖에 없어요. 얘는 뒤에 나오지만 그게 저거지? 뭐였지? 제진장치. 이거부터 먼저 쓸게요. A를 보면 A의 첫 번째 방법은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건물의 모서리를 둥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단면을 줄이는 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단면을 다르게. 세 번째가 구멍을 내는 거. 상층부에 구멍을 뚫기고요. 마지막은 비트는 거. 근데 잘 봐봐. 하나 질문할게요. 이게 얘는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랑 봐. 그러니까 요 방식이랑 요 방법이랑 요 방법이랑 요 방법은 다 동급이에요. 같은 라인이야. 여기 있는 것들은 더 밑에 하부 아니냐? 얘도 하부긴 하부지만 하나밖에 없잖아요. 요 구조를 잘 봐봐. 이 글의 구조는요. 다시요. 맨 처음에는 진동에 영향을 준 요소가 뭐냐? 지진과 바람이다. 근데 지진은 저층 건물에 영향을 주더라. 바람은 초고층 건물에 영향을 주더라. 그리고 바람을 어떻게 좀 막아보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다. 하나는 튼튼하게 지키지만 한계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얘는 건물의 모양을 바꾸는 거예요. 얘는 별도의 장치를 추가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질문합시다. 이 세 가지를 따로 해요? 동시에 해요? 피해를 줄이려면. 다 동시에 하는 거야.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다 씁니다. 그럼 넷 중에 하나만 쓰나? 아니야. 이 네 개 다 쓸 수 있고요. 여기 하나 더 하고요. 더 하는 거야. 그래야 초고층 건물의 바람 피해를 덜 받기 때문이야. 하나 물어볼게요. 니네 혹시 대만 갔다 온 사람? 대만에 이 건물 올라갔다 왔냐? 올라갔다 왔냐? 대만에 이게 있는데 101층 건물이에요. 얘가 몇 미터냐면 찾아보니까 600m짜리래요. 엄청 높은 건물이잖아. 근데 얘도 잘 보면 요거를 다 써요. 그리고 이 건물을 내가 왜 하필 이야기를 했느냐? 건물에 올라가면 꼭대기에 막 전망대가 있어요. 한 3만 원이니까 내가 전망대에 올라가면 야경을 봐. 야경을 막 보는데 물론 야경은 우리나라가 제일 예쁘지만 여기도 그렇게 이상하지 않아요. 가면 한층 더 올라가면 여기에 커다란 공이 있어. 쇠공이.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밑에 그물 같은 거 있고. 이거를 보게 해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요겁니다. 얘 무게가 얼마일까요? 660톤이에요. 얘가 막아주는 거야. 근데 또 오른쪽에 봐봐. 154번에 그 그림 봐봐요. 이거 실제로 있는 건물인데 이거는 상해에 있는 건물이래요. 상해 금융 건물이라고 하는데 특이한 거는 뭘까요?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단면을 이렇게 했지? 올라가면서 줄죠? 여기 단면은 이 모양이랑 옆에 모양 다르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뻥 뚫렸죠? 왜 뚫어요? 바람 지나가라고. 야, 혹시 이거, 아니, 봐. 이게 건물이 얘는 492m래요? 얘도 101층이야? 얘, 봐봐. 건물 별명이 뭘까요? 아니야. 더위사냥은 상해 사람들은 몰라요. 우리라면 그랬지. 병뚜껑이요? 그러니까 뚜껑이 아니잖아. 얘 별명은 그래서 진짜 별명이래요. 병따개 건물. 근데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거를 편하게 이렇게 하려고 했대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 아니야. 찾아보니까 진짜 이유가 있어요. 일본 일장기 같잖아요.
뻥 뚫렸잖아. 멀리서 보면 일장기라고 하겠지. 이게 어디라고요? 상하이. 상하이도 중국이고 우리도 얘네도 피해 많이 봤으니까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지. 야, 근데 지금 이거 요 큰 쇠공을 넣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뚫는 거나 건물에서는 사실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요. 여기 모서리 둥글게 한다는 이야기는 봐. 건물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위에서 본 모습이야. 이렇게 둥글리는 거야. 이렇게 둥글리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바람이 이렇게 가다가 슬쩍 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면 돼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각지게 하잖아요. 가다 보면 툭 부딪혀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 이렇게 가겠지만 일부 바람은 떨어져 나와. 이 일부 바람이 뒤로 가서 여기서 막 소용돌이를 쳐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요 툭 떨어져 나온 거를 줄이려고 이렇게 스무스하게 타고 가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문제는 뭐예요? 요걸 없애잖아? 야, 저거 다 합치면 한 몇십 평 나올걸요? 몇백 평 나올 수도 있고 그 높은 건물을 그 돈을 들이면서 짓는데 요게 사라져. 공간이 사라진다고. 손실이 큽니다. 얘도 그래요. 구멍을 뚫으면 적어도 이 자리는 아무것도 못 들어가지? 손실이 커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큰 공을 넣게 되면 얘 공간도 물론 있지만 뒤에 보면 나와. 얘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공간이 되게 많이 필요하다고. 그 돈을 들여서 이 공간을 쓸 수가 없다는 거는 꽤 커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 거야. 이제 다시 볼게요. A를 봐요. 첫 번째 방법 이야기했죠. 건물의 모서리에 부딪히면 일부 공기 덩어리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소용돌이 만든다. 둥글게 하면 10에서 20% 감소시킬 수 있다. 그 다음 건물의 단면이 줄어들면 요거요. 올라갈수록 단면이 줄죠. 이 정도 가다가 여기 줄어들지. 이렇게 해도 진동이 줄어든다. 그 다음 바람을 건물에 부딪히지 않고 지나갈 수 있도록 상층부에 큰 구멍을 내는 경우도 있다. 10% 정도 진동이 줄어든다. 꽈배기처럼 비틀어 바람이 상쇄할 수도 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니네가 본 적 있을 거예요. 잠실에 제2롯데월드 타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생겼지 건물이? 그게 한 500m 될걸? 멀리서 보면 거의 원뿔 형태죠? 거의 원뿔이지 완벽하게 동그랗죠? 왜? 타고 가라고. 얘는 구멍은 안 뚫었지만 단면적이 줄어들고 완전 둥글렸고 이거는 꽈배기보다 더 심한 거고 대신 네모로 지었을 때보다 손실되는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런 걸 감안을 해야 돼요. 다 들어가요 거의. 자, B를 볼게요. 건물과 함께 흔들리며 진동을 흡수하는 재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니네 재진장치 핵심은요 함께 흔들리는 거예요. 함께. 그리고 아까 우리 그 피타고라스 할 때 얘기했잖아. 상쇄되는 게 목적이에요. 재진장치는 건물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 진동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250m 높이 50층 아파트 옥상에 설치한다 가정하자. 자, 정해져 있어요. 재진장치는 건물 무게의 300분의 1이어야 한다. 자, A는 그래서 바람이 일으키는 진동을 줄이기 위한 첫 번째 방법에서 모양 바꾸는 거. 그래서 네 가지 있었지. 첫 번째는 건물 모서리를 둥글게 해서 바람이 떨어져 나오는 걸 줄이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올라가면서 건물의 단면이 줄어들게 하는 거. 세 번째는 구멍 뚫는 거. 네 번째는 비트는 거. 근데 넷 중에 실제로 만들기 쉬운 거는 뭘까요? 실제로 만들기 제일 쉬운 건 아마 구멍 뚫는 거랑 면적 줄이는 거겠지. 그리고 이거 네 개 다 사실은요. 건축비 생각하면 좀 손실이 커. 그러니까 손실이 좀 있는 거 공간이 사라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죠. 구멍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자, B를 볼게요. 자, B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입니다. 함께 움직이는 거. 자, B에서 두 번째 방법의 핵심은 재진장치를 쓰는 건데 니네 거기 봐요. 첫 번째 문장 봐. 건물과 함께 흔들리며 진동 흡수한 재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함께. 함께 흔들려야 돼. 재진장치의 기본 원리 중에 핵심은요. 함께 흔들린다. 함께 흔들리면서 어떤 게 좋으냐? 상쇄를 시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핵심 원리가 되겠죠. 상쇄예요. 상쇄.
제진장치는 건물의 진동 에너지를 흡수해 진동을 50% 이하로 줄일 수 있다. 어우, 대단하죠. 250m 이상의 높이의 50층 아파트 옥상에 장치를 설치한다고 가정해보자. 일단은 니네가 궁금해야 되는 게 왜 옥상에 설치할까요? 이 질문하면 되게 좋아요. 답은 뒤에 나와요. 건물 무게의 약 300분의 1이어야 한다. 지난번에 우리 그 대만에 있는 타이베이 건물 얘기했나? 대만 갔다 온 사람 내가 물어봤었나? 그래서 누구 정범님 갔다 왔다 그랬나? 누가 갔다 왔다 그랬지? 맞지 너? 이게 타이페이 101이란 건물이고 여기에 제진장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꼭대기에. 여기 전망대 이렇게 있고 전망대가 100층인가? 99층인가? 있는데 요게 무게가 660톤인가? 그럼 건물 무게 계산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되게 무거운 거야. 근데 사실은 이게 아주 크진 않아요. 이 교실 가득 채울 거야. 근데 그게 660톤이야? 어떻게 그렇게 무겁죠? 다 철이에요. 굉장히 무거운 철로 구성된 게 타이페이 101에 있는 제진장치. 무거워. 300분의 1이래요. 건물의 진동폭이 고층으로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낮은 데서는 좌우로 1mm 움직인다. 근데 250m에서는 10m 움직인다. 이럴 수도 있잖아. 10m 좀 심하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잡아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왜 위에 있느냐? 위에 올라갈수록 진폭이 커지니까. 그래서 상층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알 수 있죠? 아까 이야기했던 거 답 나왔고요. 잘 봐요 이제. 바람이 불어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면 제진장치도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정확히 한번 바꿔봐요. 바람이 불어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면 제진장치도 좌우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틀린 건 아닌데 의미상 어떻게 바꾸는 게 더 명확할까요? 바람이 불어 건물이 좌우로 흔들리면 제진장치는 우좌로 움직이는 게 맞죠? 그래야 상세 느낌이 나잖아. 물론 이것도 틀린 건 아닌데 가능하면 이해를 확실하게 돕기 위해서는 좌우 우좌 써주는 게 좋긴 해요. 넘어갈게요. 자, 이제 그 다음 봐. 제진장치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향했던 건물이 오른쪽 향했다가 돌아오는 것을 한 주기라고 하는데 제진장치는 건물보다 4분의 1 주기만큼 느리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게요. 지금 무게는 제진장치가 이렇게 할까요? 제진장치랑 건물이랑 자, 무게로 따지면 당연히 얘가 크고 진폭으로 따지면 얘가 더 느리고, 그렇죠? 얘가 더 무겁고 얘가 더 느려요. 이거를 왜 이야기하느냐? 주기다. 헷갈린다. 주기. 진폭은 뒤에 나오지만 누가 더 크느냐? 얘가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는 문제가 안 나오는데 이런 비교 같은 게 나오면 비교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헷갈리지 말고 혹시 니네가 비문학 독서 지문 푸는데 이런 관계가 나오면 어딘가 정리해두면 좀 나아. 물론 여기는 문제는 없으니까 넘어가도 돼요. 건물보다 4분의 1 주기만큼 느리게 움직이며 진동을 흡수한다. 제진장치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방식을 잘 보세요. 건물이 중심쪽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향하면 제진장치는 그대로 있다가 왼쪽이 다시 중심쪽으로 향해 움직일 때 이와 반대로 움직이면 진동을 상쇄한다. 상쇄 나왔죠? 드디어 나온 거야. 상쇄한다. 보세요. 어떤 식이냐면 뭐 다 이해를 하겠지만 맨 처음에 이렇게 있으면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럼 건물이 이렇게 갈 거 아니냐? 얘는 그때는 대기. 근데 바람이 갔다가 다시 오겠지? 건물이 진동하는 거니까 그때 올 때서야 얘가 이쪽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가만히 대기하고 있다가 얘가 다시 건물이 돌아올 때는 그때서야 왼쪽으로 가더라. 요걸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니네 급하게 보면 처음부터 움직일 것 같지만 이렇게 갈 것 같지만 그게 아닌 거야. 처음에는 대기, 그 다음에서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얘는 갔다 오면 그때서야 가더라. 잠깐만 155번을 볼게요. 이것만 가지고 풀 수 있어요. 1번. 건물 무게가 3만 톤이라면 제진장치 무게는 약 100톤이며 맞죠? 아까 이거 했잖아. 300분의 1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건물이 5cm 진폭으로 흔들리면 자 진폭은 잠깐 넘어갑시다. 이따가 마저 할게요. 2번.
건물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움직일 때, 나를 보면서 봐요. 왼쪽으로 움직일 때 제진장치도 같이 움직이며 진동을 상쇄한다. 틀렸죠? 1단계야. 여기서는 왼쪽으로 움직일 때는 대기한다. 근데 위에 그림에서도 대기하는 걸로 나왔지만 선택지 2번에서는 같이 움직인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2번이고요. 3번 건물이 왼쪽에서 중심축으로 돌아올 때 제진장치는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진동을 상쇄한다. 맞고요. 5번은 반대 방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5번은 똑같은 이야기고요. 4번 건물이 오른쪽 움직일 때 제진장치는 중심축 위치로 돌아오는데 건물보다 4분의 1 주기만큼 느린 것이다. 주기가 느린 것이다. 맞죠? 답은 2번인데 1번의 진폭 얘기는 다시 할 거야. 다시 돌아오세요. 일반적으로 제진장치는 철로 만들지만 철은 좀 비싸요. 그러다 보니 물탱크에 물을 담아 만들 수도 있다. 물을 사용하면 철을 사용했을 때보다 비용이 줄지만 문제는 뭐냐? 부피가 너무 커지게 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고층 건물이잖아. 확실히 고층 건물인 경우에는 건축비가 되게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내가 제진장치를 요만하게 철로 만들었다. 움직이는 공간은 요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여기 활용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물로 만들었다. 부피가 커졌다. 여기까지 움직이더라. 하나도 못 써요. 그러면 요만큼은 아까에 비하면 사라진 공간 아니냐? 되게 아깝다고. 그리고 고층 건물은 올라갈수록 임대료 같은 것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아낄 건지 요걸 활용할 건지 이런 것도 고민해야 돼요. 근데 그때그때 다르게 설계를 하겠지만 알아둡시다. 철을 사용했을 때 비용이 줄지만 대신 부피가 커진다. 자, 이제 봐. 제진장치는 건물보다 무게가 적기 때문에 자, 책에 있는 거 정리하면서 볼게요. 이거 지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서 제진장치는 건물보다 무게가 적어요. 진폭보다 10배 정도의 큰 진폭으로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제진장치의 진폭은 건물 진폭의 10배다. 그럼 만약에 건물 진폭이 1m면 얘는 몇 미터란 이야기예요? 10m겠지? 그쵸? 근데 이상해. 계속 봐. 제진장치에는 진폭이 지나치게 커져서 제진장치가 차지하는 공간이 늘어남을 막기 위해서 감쇄장치가 있다. 감쇄래요. 감쇄는 덜 움직이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감쇄장치가 없다면 건물이 5cm의 진폭으로 움직일 때 제진장치는 5m로 움직여야 한다. 뭐라고요? 이상한데? 이상한데? 그죠? 5cm 움직이면 원래는 5m로 움직여야 된다. 몇 배예요? 얘 같은 경우는 몇 배죠? 10배고 이거는 100배 아니냐? 자, 이 지문 내가 왜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한번 니네 추론을 해봐. 지금 많이 읽은 거 아니잖아? 위에서 세 번째 줄 다시 봐요. 건물이 흔들리는 진폭보다 10배 정도의 큰 진폭으로 운동한다. 썼잖아요. 예를 들고 또 밑에 왔더니 5cm 진폭으로 움직일 때 장치는 5m 움직여야 한다. 갑자기 100배로 바뀐단 말이에요. 물론 제진장치 안에 있는 감쇄장치가 10분의 1로 줄인다라고 되어 있긴 하는데 자, 감쇄장치의 의의는요. 제진장치 진폭을 10분의 1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틀린 지문은 아니야. 틀린 건 아닌데 약간 오류가 있을 수도 있었죠. 왜요? 뭐가? 요 10배는 뭐 포함이에요? 감쇄장치 포함이에요? 포함된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봐. 감쇄장치가 없으면 100배야. 감쇄장치가 없는 제진장치를 쓰면 100배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건물의 진폭이 1m 움직이면 이 100m 움직이는 거야. 근데 10배라고 얘기하는 건 이미 이 안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감쇄장치가 포함되면 요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100배야, 있으면 10배예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지금 지문에서 감쇄장치가 더 뒤에 나오고 여기서는 그냥 제진장치만 나왔잖아.
그러니까 잘못하면 니네 오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재진장치 쭉 이야기하다가 처음에 진폭력이 나왔잖아. 10배래요. 그럼 머릿속에 무슨 생각해요? 아, 10배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갑자기 감쇄장치가 나오더니 100배래요. 그러고 다시 이 얘기 나오는 거야. 뭐가 문제예요? 말을 해줘야지. 재진장치는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감쇄장치가 포함이 되는데 만약 그게 없다면 원래는 100배다. 그럼 이게 뭐냐? 줄여주는 거다. 이게 들어가면 10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순서가 좀 이상하거나 아니면 우리한테 약간의 오해거리가 있는 내용이 요겁니다. 이게 먼저 나오거나 밝혀주거나 확실하게 해야 돼요. 잘 이해하도록 하고요. 감쇄장치는 재진장치 진동흡수 능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진폭만 1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데 자, 그 이유는요. 감쇄장치 안에 물보다 더 끈적끈적한 기름이 차 있어서 움직임 폭을 줄이기 때문이다. 핵심은 뭘까요? 끈적끈적한 내용. 그게 핵심이에요. 물보다 더 끈적끈적한 기름. 무슨 얘기냐면 물이 이렇게 있으면 물은 끈적거리지 않으니까 얘가 저쪽으로 가면 그냥 신경 안 쓰는 거야. 근데 이게 기름이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져서 이쪽으로 가잖아. 가고자 하면 얘가 꽉 붙잡는 거지. 가지마 라고 잡는 거지. 그러니까 가봤자 요만큼만 가는 거야. 그리고 얘도 가면 얘가 또 잡아당기겠지. 옆에 있는 애가. 핵심은요. 끈적거림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분의 1로 줄어든다. 잠깐만 153번을 볼게요. 저층 건물은 고유 진동수가 지진파와 비슷해서 지진에 취약하다는 이야기는 첫 단락에 나옵니다. 첫 단락 제일 끝에 보면요. 그대로 나와요. 공모 영상 이야기 있고요. 이번에 감쇄장치 안에 물을 넣으면 자, 이거는 약간의 추론이에요. 잘 판단해봐요. 감쇄장치 안에 물을 넣으면 재진장치 움직임 폭을 줄이는 기능이 떨어진다. 왜 맞죠? 근거가 정확히 어디지? 본문에서? 정확히 어디죠? 네 글자만 찾아봐요. 153번에 2번이 맞는 이야기인 거를 근거를 본문에서 찾아본다면 네 글자만 찾아본다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물보다 더 이거야. 기름이 물보다 더 끈적끈적. 기름이 물보다 더 네 글자라며요. 확실하게 할게요. 기름이 물보다 더 끈적끈적. 뒤집으면 물은 기름보다 덜 끈적끈적. 그러니까 진폭은 더 늘어나겠지. 아니면 폭을 줄이는 기능이 떨어지겠지. 알 수 있죠? 3번이요. 건물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는 니네 두 번째 단락 제일 끝에 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인데 생각보다는 이게 그렇게 쉽지 않고 한계도 있다. 얘기했고요. 4번 그래 상층부도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5번 건물 모서리로 인해 발생 공기 소용돌이는 바람이 부는 방향 역방향이 아니라 본문에 있어요. 직각 방향. A 바로 오른쪽에 있으니까요. 답은 5번 골라줍시다. 152번 넘어갈게요. 그냥 풀어보면 되고요. 154번은 지난번에 A 할 때 했고요. 자, 마지막 155번 했는데 1번 봐. 건물이 5cm 진폭 흔들리면 감쇄장치가 있는 봐봐. 여긴 써 있잖아요. 감쇄장치가 있는 이렇게 밝혀줘야 하는 거야. 감쇄장치가 있는 재진장치는 50cm일 것이다. 10배니까. 맞죠? 답은 아까 얘기했지만 2번이고요. 여기까지가 재진장치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디를 피느냐? 영화 얘기로